작년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올해부터는 개별 기업의 상승,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성, 그러니까 멀티플이 올라온 거죠.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낮게 봤던 밸류에이션을 1단계 올려준 겁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시장의 동향과는 관계없이 주가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바이오 주가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바이오 주가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패턴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외인들의 매매 동향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바이오 소식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연초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로서는 12월 구매 관리자 지수, 미국에서 발표된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투자자들에게 계속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6%를 상회하는 그런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74달러까지 갔다가 73달러를 추이를 하는 그런 약간 지표들이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7% 상승하는, 대체적으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안한 그런 정국이 계속 될 것이냐, 헬스케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둘 중에 어느 쪽도 판단하지 못하는 애매한 스탠스를 현재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어떤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예측을 하기에는 다소 불확실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지명하는 그런 주요 기관장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 그리고 과거 경험들, 이것으로 봤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떤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1분기에는 좀 관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스탠스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떤 한쪽으로 쏠림 현상보다는 좀 눈치 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수 동향을 보면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중에 그 바이오텍 지수는 밴드 하단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밴드 하단에서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탄력은 굉장히 강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M&A에 활력이 생긴다 그러면 바이오텍의 상승 폭도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가 현재로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대비해서는 연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G 같은 경우에도 2025년 첫째 주에 약 9% 정도 오르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XBI 같은 경우에도 3%대, 그리고 XBI 같은 경우에도 1.4%대, 바이오는 좋은 흐름을 끊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바이오 주식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바이오주가 견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첫째 주에 만들어낸 그런 주봉의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 중기적으로는 좀 안정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패턴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 그 다음에 뒤쫓아서
기관들이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개별 기업단에서는 중요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이 예정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런 변수하고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대 성장률이 1.8%로 좀 매우 낮게 발표된 점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바이오는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경제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현황을 주식시장이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경제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뚜렷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 그러면 바이오 주식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리드하는 종목들은 몇 개의 종목입니다. 핵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전체 우리 경제를 반영한다? 그렇게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경기는 안 좋다 그러는데 삼성전자 위주로 계속해서 시장이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또 주식시장 이런 것들은 연관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매치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경제 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산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바이오 산업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는 2025년 올해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 바이오의 구조적인 성장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보여줄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성장률 혹은 기대치가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작년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주요한 바이오 주식이 주식 성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워낙 오름폭이 크다 보니까 1년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또 코스피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던 10% 정도 마이너스 나는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올라갈 거 없는 거야? 그런 식의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국내 주식이 주요 주식이 올랐던 것은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물론이거니와 국내 특히 바이오 주식들은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신뢰성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기대치가 낮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의 렉나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들도 엄청나게 좋은 성과들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국내 기업도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성, 그러니까 멀티플이 올라온 거죠.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낮게 봤던 밸류에이션을 1단계 올려준 겁니다. 이 올려준 게 오버밸류에이션 한 것이 아니라 낮았던 저평가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수준에 지금 상황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는 개별 기업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금리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아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개별 기업의 이벤트들이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시장의 동향과는 관계없이 주가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올해부터는 개별 기업의 상승,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2025년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업계 종사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키워드들을 당뇨, 비만 치료제, 모달리티의 경우 ADC, 표적 단백질 분해제, 이중항체 등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런 키워드 관련해서 올해 국내에서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비만 관련해서는
한미약품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영과 관련한 분쟁도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마취치료제 그리고 비만치료제 그리고 근손실 감소 비만치료제 이런 다양한 그런 임상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라이 릴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C 관련한 회사로는 리가켄 바이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중항체에서는 ABL 바이오. 작년 기술 수출을 하지 못하고 넘어왔는데요. 올해 이제 2월 돼서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실적을 나타낼지, 그리고 또 다양한 임상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지, 이중항체 ADC에 대한 성과는 나타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TPD, 그 다음에 DAC 관련한 오름 테라피틱도 다시 IPO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국내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대표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작년까지는 맞았는데 올해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화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을 얻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가듯이 미국 시장으로 간다. 이 논리는 아닙니다. 대신 두 번째는 시야를 확장하겠다.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고요. 국내 기업에는 아직 없는 빅바이오텍 그리고 빅파마가 미국 시장에는 있죠. 이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달리티에 대한 앞서가고 있는 임상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없는 임상이나 모달리티를 찾아서 나는 관심을 갖겠다. 보다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연구개발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대단히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국내 바이오도 볼만한 기업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큰 기업들, 그 다음에 모달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국내 바이오 시장과 미국 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